자, 세 번째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가공 과정을 공부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하고 또 정규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공부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파트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가공을 원활하게 하는 거고요. 특히 데이터 변환, 정규화, 그 다음에 이상한 데이터 제거 이런 방법들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데이터 변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 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겠는데 판다스에서 제공해 주는 replace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행 값을 대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판다스의 시리즈 데이터, 즉 1차원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임포트 하고요. 판다스 spd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dd 하고요. 실제 pd.series 데이터 1차원 데이터죠. 1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4, 5, 6, 7, 8, 9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생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DDD를 이렇게 실제 출력을 해 보시면 우리가 1차원 그런 데이터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서 4라는 실제 데이터를 10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dd.replace 하고요. 그리고 4,10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나오는 4의 값이 1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뭐 시리즈 데이터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든 내가 특정한 요소의 값을 원하는 값으로 바꿀 때는 이런 repla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값을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여기처럼 우리가 2디멘전 어레이를 내가 만들었다 그럴 경우, 즉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dpd 이렇게 지금 그 데이터를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pd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여기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x는 뭐로 구성되느냐 그러면 리스트로 0, 1, 2, 3, 4, 5 이렇게 구성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또 뭘로 구성되느냐 그러면 6, 7, 8, 9, 10하고 11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Z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해서 실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렇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렇게 구성된 그런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생성하면 신텍스 에러가 났네요. 자, 신텍스 에러가 난 경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걸 안 했군요. 가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중괄호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중괄호를 해줘야 이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디멘전 데이터가 보시면 dpd라고 되어 있죠. dp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 y, g는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0부터 5까지 즉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찍어 보시면 6x3짜리의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replace 명령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dpd dpd.replace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0을 내가 11로 바꾸겠다 이러면 0을 11로 바꾸면 지금 0이 들어가 있는 게 요거 있잖아요. 그럼 요 놈이 이제 11로 이렇게 딱 바뀌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을 또 40으로 바꾸겠다.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12를 40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딱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시죠. 자, 한 3분 정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시 한번 돌아가죠.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가 성별을 구분할 때 이 섹스라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메일하고 피메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주로 이제 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일하고 피메일 데이터를 어떻게 수치 데이터로 만들 거냐? 그건 결국 이제 replace 함수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실제로 보세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보시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replace를 하는데, 그렇죠? replace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보여요. 섹스 데이터 중에 실제로 이 메일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메일이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뭘로 바꾸겠다? 이렇게 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세요. in place 하시고 여기에 true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이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를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female도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는 여기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female에 대해서 실제로 값을 나는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런을 시켜보면, 뭐가 문제죠? 오케이. 가로 닫고 해서, 우선 뭐 하나씩만 해볼까요? 자,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female에, 오케이. 여기에 하나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나만 우선 집어넣어 봅시다. 가로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여기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true가 또 스펠링이 틀렸네요. 대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마찬가지로 female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는데, female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내가 1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명시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보면,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에 보시면, Y도 데려와. 이렇게. 뭐, 하나씩 해보죠. 뭐. 이렇게.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다시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처음부터 해봐야 되겠네. 처음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와 같이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섹스라는 그 필드에 보면 메일 대신에 전부 영어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영어로 바꿔 있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female에 대해서도 female은 이제 1로 바꾸는 거죠. 1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면 전부 이제 섹스가 0하고 1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범주형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죠.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때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유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스킷런 라이브러리에 이제 스킷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sklearn 하고요. 이게 프리프로세싱 하는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임포트에 보면 레이블 엔코더라는 게 있어요. 레이블 엔코더.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엔코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EL이라는 엔코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EL이라는 엔코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 EL이라는 엔코더가 L이라는 엔코더를 하나 이제 레이블 엔코더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레이블 엔코더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 who라는 게 있죠. who. 그렇죠? who라는 요 필드로 보면 man하고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man이라고 woman이 되어 있는데 요 man, woman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실제 그 엔코딩을 해서 레이블 엔코딩을 해서 이 필드 who 레이블드라는 그런 필드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에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필드가 뭐냐면 who 레이블이라는 필드예요. 이렇게 필드를 만드는데 그 실제로 데이터는 뭐냐 레이블 엔코딩 된 결과인데 그게 피트하고 이 트랜스폼이라는 피트하고 트랜스폼이라는 그런 그 실제로 뭐냐면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바꿔주는데 어떤 필드에 대해서 타이타닉 그다음에 데이터 who라는 필드에 대해서 지가 알아가지고 이거를 오토매틱하게 레이블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 레이블링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찍어보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who 레이블드라는 who 레이블이 아니라 who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또 실행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 스펠링을 조금 달리 쳐서 그런데 레이블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실행을 해보시면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이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who라는 정보를 보세요. 그럼 man, woman 뭐 이런 것도 쭉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게 who 레이블드라는 그런 필드가 하나 생성이 됐을 거고 거기에부터 1번부터 이렇게 레이블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2가 되겠죠.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자,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또 재밌겠네요. 자,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클래스 레이블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y 클래스 레이블드 오케이 클래스 레이블드 하고 엘리 트랜스폼 타이타닉
data.class. 이 클래스가 요건데요. 그죠? 클래스. 맞는데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오케이. 자, 쭉 실행을 해 보시면 타이타닉 데이터에 혹시 클래스가 있나요? 오케이. 클래스, 여기 클래스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underline labeled. 오케이. and then 그 다음에 ellie.fit transform, 그 다음에 타이타닉 data.class 맞는데요? 좀 클래스, 요 클래스를 실제로 이제 레이블 시켜라 이런 거죠. 널 데이터가 있나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시죠. 자, 다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클래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이제 변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바크 타운도 여러분들이 변환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덜트 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변환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그 데이터들을 다 여러분들 수치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규화가 필요한데, 이 정규화는 왜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서바이브드는 0, 1, 2 뭐 이렇게 돼 있고요. P 클래스는 뭐 또 이렇게 돼 있고, 섹스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뭐 에이지는 22, 38 이렇게 해서 값의 차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페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의 차이들이 너무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에 보시면 A하고 B라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A 데이터하고 B 데이터의 값을 보면 데이터가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의존적인 것들을 보면 변화가 심한 거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B 같은 데이터에 굉장히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규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정규화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 이 describe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면 실제로 이 describe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이타닉 데이터죠. 실제로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화된 데이터, 숫자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값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survived, 그 다음에 P 클래스, 그 다음에 sex,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sibling SP, 그 다음에 P arc, 그 다음에 보면 fair,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인바크들은 없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라는 것도 이게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who도 역시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니까 없어졌어요. 어덜트 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 이제 제가 뭐 who labelled라는 그런 수치형 데이터를 who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가 카운팅이 됩니다. 카운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뭔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5%, 50%, 75%에 있는 값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실제 판다스의 이제 describe라는 함수입니다. describ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면 아주 좋은 정보들을 이제 얻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정규화하는 방법에 보면 민맥스 정규화가 있는데, 이 x민하고 xmax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필드에 있는 값이 이제 가장 최소값이 x민이고요. 가장 최대값이 xmax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P 클래스를 볼까요? P 클래스에 보면 실제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3.0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이를 한번 볼까요? 나이를 보면 실제 최소가 나이가 뭐 0.42네요. 이 뭐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지만 0.4이고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맥스는 8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1이고 3이고, 여기는 0이고, 그다음에 80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면 페어를 한번 보세요. 요금도 실제 최소값이 0이에요. 어떤 경우는 돈 하나도 안 내고 타고, 어떤 경우는 512불, 512.3292 뭐 이 정도 주고 타고. 그래서 이렇게 값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Ymin, 그 다음에 Ymax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0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정규화를 하는데, 이 글씨가 Ymin이 0이고 그 다음에 Ymax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할 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X 놓으면 max X 마이너스 max min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in X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0과 1 사이로 정규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그런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preprocess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임포트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sklearn 그다음에 preprocessing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min max scal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민 맥스 스케일러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필드를 내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금이라는 필드가, 여기 fair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전부 0과 1로 노멀라이즈를 시키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그 다음에 데이터 하고 fair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스케일러, 아까 요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잖아요. 요거에 내에 있는 pit라는 함수가 있어요. pit transform, 아까처럼 transform이라고 하시고, 실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타이타닉 데이터를 쓰는 거죠. 타이타닉 페어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 타이타닉 페어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페어 필드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자,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what problem, 뭐가 문제죠? 열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가요? fail. 널 데이터가 있나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여러분 실습을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transfor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underline data fair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 가로가 하나 빠졌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요. 여기도 가로를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가로를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보면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어레이 데이터의 특정한 하나의 어레이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를 2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개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실제 페어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이 페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describe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페어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일단 민도 그렇고요. 맥스, 민을 보면 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맥스는 1.0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실습을 지금부터 한 넉넉 잡고 한 5분 정도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의미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나이도 또 똑같이 한번 집어넣고, 여러분들 또 여기 나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또 나이도 한번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세요. 오케이? 변환을 이렇게 쫙 해보시면 나이도 다 바뀌어 있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describe도 또 똑같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실제 나이 데이터들도 다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5분 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제 특정한 필드의 데이터들을 0, 1 사이로 정규화시키는 민맥스 정규화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할 때 많은 그런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정규화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정규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화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거를 부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부르시고 실제 스케일러 fit transform 하고 실제 데이터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표준 그 관련된 정규화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스코어 정규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건 X-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정규화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정규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로버스트 정규화는 중앙값은 0 나누기 1분위 나누기 3분의 1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값은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분위, 그 다음에 3분위 뭐 이런 것들을 1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제 그 중앙값이 0이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은 음수가 되고 그거보다 큰 거는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맥스 ABS라는 그런 정규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로 변환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정규화 기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맥스 ABS 스케일러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fit transformation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정규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제 너무나 많이 가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제 엑셀 파일로부터 읽어서 그 정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 있죠. 타이타닉 데이터 리드를 여기서 쭉 했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데이터들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 페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요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는 타이타닉 하고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 보면 페어라는 그런 요금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플롯해서 바운딩 박스 플롯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kind 이퀄 박스 플롯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실제로 페어 여기 또 이렇게 여기에 콜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 페어에 대한 밸류들에 대한 실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여기 보면 갑자기 이렇게 500이라는 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500이라고 있으면 이거 좀 요금이 좀 잘못 기입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 보면 거의 맥시멈이 뭐 300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이 나온다는 거는 이 데이터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좀 이상한 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 플롯 같은 것들로 그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들이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없애는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타이타닉 데이터 .drop 하고요. 그리고 타이타닉 데이터의 타이타닉 데이터 .페어의 데이터 중에 실제로 이상한 데이터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실제로 뭐 1보다 더 큰 경우죠.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주고 실제 박스 플롯을 이제 그려보면 전체적으로 또 잘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하나의 데이터, 뭐 여기 보면 이제 500 이상이 되는 데이터다. 그러면 500 이상인 데이터를 드랍 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줬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요금 데이터가 먼저 여러분 보면 40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는 없애라 이런 거죠. 그래서 타이타닉 실제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랍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에 잘 안 보이네요. 타이타닉 그리고 데이터 실제로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 타이타닉 데이터의 페어예요. 페어 데이터가 이놈이 만약에 4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4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이놈의 데이터가 실제로 페어 데이터가 만약에 4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인덱스로 취급해서 요거가 더 크면 우리가 리플레이스를 하기를 이제 드랍을 시켜라 이런 거죠. 드랍을 시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바운딩 박스 플롯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 500이라는 데이터 이런 게 이제 여기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지고 실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실습을 리플레이 이상한 데이터를 이제 제거하고 어떻게 이제 실제 보여지는지 이런 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드릴까요? 한 3분이면 되겠습니까? 3분 정도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실제 어떤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도 또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drop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왜 데이터 변환이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집된 데이터는 버말 데이터들이라 할지, 즉 뭐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실제 타이타닉에서 승무원이 실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제로 타이타닉의 좌석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1, 2, 3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왜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유는 그거죠. 어떠한 필드는 굉장히 데이터들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실제 또 다른 데이터들은 값의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최소값, 최대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 즉 생존 여부에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필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결국 차이가 많이 나는 값들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 데이터들이 항상 유용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균등한 형태로 데이터 분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시 이상한 데이터를 왜 제거하는 게 유리한지 설명해 보시오. 그렇죠. 이상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상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인이 돼버릴 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분석 형태의 패턴으로 실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데이터가 실제 분석 목적에 따라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상한 데이터들은 없앤 상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처리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웠죠. 첫 번째, 특히 이제 데이터 전처리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들이 데이터 전처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80%, 90% 심지어는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가 그만큼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데이터 분석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